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하는 일을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싶어서 만든 게 잡 크리에이터예요. 직업 제작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SNS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이 있느냐? 지금 제가 만든 게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앞으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가 협동이에요. 나 혼자서 잘났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 경쟁을 해서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 이런 개념을 앞으로 버려야 돼요. 4차 혁명 이후에, 그 다음에 이 SNS를 통해서 뭔가를 잘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욕심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셜 파티라고 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친목도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에 이게 이제 협업 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협업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1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블로그에 하루 방문자가 100명이야.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가 100개씩 나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100개가 나와. 그럼 11명이 동시에 게시물을 올린다 생각해 보세요. 파급력이라는 게 생기겠죠. 보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 사람이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00명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파급력이 생기겠죠. 저한테 질문을 준 친구 중에서 SNS를 통해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다 팔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팔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영상을 찍게요? 저를 파는 거예요. 저를 세일즈 하는 거죠. 나 이만큼 잘한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정도로 내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게 되는 거겠죠. 제가 학교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좀 더 자랑을 한다면은 제가 41살이 되는 날 제가 제 모교에서 제가 대전 대신고등학교 나왔는데 모교에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3학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근데 거기 강사로 초빙된 선배님들이 몇 살이냐? 60대. 국회의원, 군 장성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맨 마지막 타자가 저였어요. 마지막 강연자가. 그분들보다 20살이나 어린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한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4차 혁명이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아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직업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가 소셜 파티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팀이 되면은 파워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남양주에 가면은 저하고 같이 이제 이 소셜 파티라는 모임을 시작했던 분이 남양주에서 소상공인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팀을 만들어주는 남양주 스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그분들은 거의 블로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소상공인이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협업 상생하는데 하루에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인 사람들이 지금 한 50명에서 100명이 모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치킨집을 열었어.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 지금 하루에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인 친구들이 다 지금 11명이 다 몰려가서 거기에 지금 이 치킨집이 어떻고 좋은 평가라든지 경험했던 거에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방문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그렇게 팀을 만드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팀을 만드는 거. 스마트폰 어벤져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파워풀한 파워 유저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해도 되죠? 내가 굳이 여러 명하고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폰아저씨라는 친구 그분을 검색하면 돼요. 제가 2016년 그때 이런 소셜 파티라고 하는 SNS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20개라고 지금 있는데 그 모임에서 지금 그 친구가 그 수장으로서, 그러니까 회장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폰 아저씨잖아요. 이 친구가 스마트폰을 팔아야 돼.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본인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줘야 스마트폰이 팔리겠죠. 그다음에 내가 가장 싸게 판다라고 얘기를 해야 또 그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어쨌든 스스로가 가장 파워 있는 각자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오팩토리라는 회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페이스북은 좋아요 100개, 인스타그램도 좋아요 100개, 그다음에 블로그는 웬만하면은 일일 방문자 1000명 정도 되는 그 실력이 되면은 저희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3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SNS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지금 당장도 벌 수 있어요. 단,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조건이 맞아야 돼요. 태블로그가 뭐냐?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100개 나오잖아요. 그럼 웬만한 물건 다 팔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가 100개가 눌리려면 내가 친구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최소 100명은 있어야죠. 그래야지 100개를 눌러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마케팅에서는 10분의 1로 계산을 해요. 1000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10명, 그 10분의 1인 친구들 100명을 눌러준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마케팅, SNS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팔로우 수가 중요하지만 그 팔로우도 양질의 팔로우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가 100개가 나오는데 난 친구가 100명밖에 없어. 근데 그 100명의 친구들이 다 좋아요를 눌러줘. 제일 좋죠. 내가 일부러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덜 해도 되니까. 친구가 많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듣는 얘기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은 뭐냐? 저는 효율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경제학적으로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1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어치 물건 팔면 그게 효용 가치가 높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1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을 팔면 더 좋죠. 1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팔면 더 좋죠. SNS 똑같아요.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했던 친구 중에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적은 투자를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SNS의 강점, 그게 강점이에요. 단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냐? 우리 대전시만 예를 들게요. 대전시를 많은 사람들한테 SNS 행사 알리기 위해서 SNS 기자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7년인가 8년째. 근데 블로그 기자단으로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은 글 하나당 제가 활동할 때는 5만 원씩 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줘요. 근데 이런 기자단이 한 군데만 있냐? 유성구에서도 하고요. 서구청에서도 해요. 그다음에 서구교육청에서도 해요. 병무청에서도 해요. 자, 지금 꼽은 데만 4군데를 꼽았죠. 4군데에서 3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예요? 한 달에 12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만 해도 당장 돈 벌 수 있다고. 단, 여기에서 뽑혀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뽑힐 때 기준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100개 이상 나오고 하루 방문자가, 블로그 방문자가 1000명 이상 정도 되면은 뽑힐 확률이 높아요. 왜? 여러분들은 SNS 파워 유저이니까. 선택하는 분들이 이분이 그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여러분, 그게 됐다는 조건으로 따졌을 때 다음 달서부터 120만 원씩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달에 하고 그 다음 달에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겠죠.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두 가지 단계로다가 그 수련생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지금 저희 대표가 지금 마스터까지 올라왔는데, 플레이어는 방금 얘기했던 패블로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스터는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레이어를 양산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 시스템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요즘 4차 혁명 시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개념으로, 독립 노동자라는 그 개념으로 다 이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맨날 월요일이면 출근하고 금요일 날 퇴근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는 직장인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싶어요? 직장 다니고 싶은 친구들은 제 얘기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SNS를 잘하면 직장에 취업하기도 쉽기는 해요. 자, 사장님한테 면접을 보러 갔어요. 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입니다.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저랑 뽑아요. 저 네이버 블로그 하루에 방문자 1,000명입니다.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뽑아요. 그 친구가 우리 회사 와서 우리 회사 물건 올려주고 그러면은 내가 따로 광고비 안 내도 되잖아요. 안 내는 게 아니죠. 덜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파워블로그 쓰려고 그러면 돈 줘야 되는데, 내가 마케팅을 하려면 돈 줘야 되는데, 내 직원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장님 입장에 좋죠. 취업하기도 쉽겠죠. 그렇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오팩토리 식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가요. 언제? 아무 때나. 오늘 어디 가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는 제주도 갔다 왔고요. 지난달에 금오도 가서 1박 2일로 저희들 바닷가에서 그냥 텐트 쳐놓고 놀다 오고요. 그리고 저희들 4월인가? 제주도 갈 때는 초대받아서 가고요. 와서 저희들 같이 협업 좀 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 팀 같이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2박 3일 놀다 왔죠. 저희들이 논다고 돈이 안 벌릴까요? 돈 벌려요. 저희들 가서 게시물만 만들면 돼요. SNS에 올리면은 저희들은 그게 돈을 버는 거니까. 어디에서 일했냐면은 그때는 초반에는 지금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쪽에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를 해달라 해서 그거 이제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지금 안동에서 생강 파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그분들 지금 생강 잘 팔리게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했던 패블로거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혹시 뭐 부모님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죠. 우리 아빠 이런 거 잘해요. 우리 아빠 만든 회사, 우리 엄마 뭐 누가 만든 회사 제품 아니면 어떤 음식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한테 이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되고 파워 유저가 되고 우리 지오팩토리 와서 이 마스터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목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시간들이 다 여러분 거예요.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내가 운전해서 회사를 가야 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그 생활을 거의 한 20년? 영업사원을 하는 것까지 치면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이 SNS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10여 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 돈과 시간,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해드리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세요. 제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도와드려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지만은 쉽진 않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노하우가 뭐가 있냐, 이렇게 협업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솔루션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값이 입력되면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저는 해답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는 무조건 그게 잘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플랫폼이 방금 얘기했던 협업과 상생하는 팀 만드는 소셜 파티 플랫폼이라는 거를 제가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해 가지고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 의뢰하면 저는 무조건 다 해드려요. 성공률이 100%예요. 왜 100%냐?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는 분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방향성이 안 맞으니까. 방향성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 알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협업과 상생하는 단체가 지금 대전에 많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협업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시작은 누가 했냐? 제가 했어요. 제가 하는 거 보더니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다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3차 혁명, 산업화 시대의 끝물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4차 혁명이 보일 거냐? 안 보여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해주냐? 프랜차이즈도 만들어줘요.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이 친구한테 지금 달봉이 치킨이라는 친구를 프랜차이즈가 지금 한 50개 정도? 전국에 가맹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그 친구가 공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잠깐 설명을 하면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는 나 닭집 할래? 그러면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지금 여러분들 11명 와 있잖아요. 우리 닭집은요, 기름이 좋아요. 국내선 닭만 써요.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달에 여러분들 둘이서 함께 하시면은 최소 700 이상은 벌어가실 수 있어요. 하실래요? 이게 기본적인 그 마케팅,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 얘 왜 이래? 듣기 싫은가 봐. 이 친구한테 얘가 꺼졌구나. 좀 이따가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오겠지만은 브랜드를 만들어줬어요. 달봉이 치킨 대표가 사람이 순수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벌게끔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좋은 친구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친구가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한 2년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자기가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잡을 크리에이팅 해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거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만든 직업이잖아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독서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겠냐. 저는 이거 설명해 줬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된다. 내가 만들어 줄게. 너는 실천만 해. 실천하면 성공하는 거고 실천 안 하면 성공 못 하는 거죠. 저한테 이제 자격 조건이 어떤 게 있냐고 물어본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변화에 민감해지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변화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컴퓨터를 되게 좋아해요. IT 기기에 관심도 많고. 근데 저는 문과 출신이에요. 이과생 아니에요. 공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윈도우즈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윈도우즈 있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그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니까 운영자 노릇을 했었어요. 2년간. 그러다가 그럼 내가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니까 난 전문가가 돼보자. 그래서 지금 자바하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저쪽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아예 저는 새로운 개념, 그때 이제 웹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네이버 그 브라우저 창 있잖아요. 그런 게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9년인가 10년 만에 100억에 팔리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전에 잘려서 이사들이 제가 되게 불편했는지 저를 축출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제가 기획 마케팅을 해서 지금의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지문인식으로 출결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메가스터디 아시죠? 제가 메가스터디 초반에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서 소규모로 했다가 메가스터디가 빵 터지는 바람에 그쪽만 돈 벌고 우리는 돈 못 벌었어요. 그래서 사업 접었어요. 그때가 31살? 그때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한참 해봤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안 해봤던 게 세일즈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 판매원이죠. 근데 보험을 그냥 판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해줬어요, 그때. 저축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세일즈 마케팅을 하다가 트위터를 만난 거죠. 트위터를 만나서 그때는 트위터를 얼마나 했냐면은 하루 18시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년도 안 됐는데 팔로워가 4만 명이 된 거예요. 나름 그 트위터에서는 좀 인기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의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플랫폼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 시도를 하면서 지금은 저희 회사에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사단법인도 만들었고요. 지금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잊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그런 수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업화 모델로 해서 새로운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SNS 마케팅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필요한 자질이 뭐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도 하겠지만은 다 잘하면 좋아요. 지식이 풍부하면 더 좋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흥미유발 뭐든지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다재다능할수록 유리해져요. 왜? 상대를 내가 꿰뚫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전공이 심리학이에요. 전 심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도움이 돼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꼭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지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세가 이제 자질이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로 꼽는다고 하면은 공감력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추천 도서에서도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설득할 만큼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 쉽게 표현하면은 다른 친구가 나를 카운셀러로다가 항상 내 앞에 앉혀놓고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친구. 오기만 하면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친구. 이 친구들이 SNS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왜? 상대를 공감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친구는 나는 분명히 내재된 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지랖을 떠는 거니까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거는 모두 멈추세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를 갉아먹어요. 나 자신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지랖은 떨지 마시고 그게 좋으면은 하세요. 이게 내 숙명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잘못하면 내가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이 커요. 그래서 자질을 꼽는다고 하면 일단은 공감 능력이 커져야 돼요. 4차 혁명 시대 앞으로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냐? 공감 능력이에요. 그 이따 추천 도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마케터가 되고 싶은 학생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꼽는다 그러면은 호기심을 많이 가지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이 지금 배우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공부를 소홀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배우고 나니까 좋은 건 뭐였냐면은 대학을 가니까 공부하는 게 수월해요. 그 고등학교 과정을 그냥 건너뛴 친구들은 와서 여기 이제 대학을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왜? 지식 수준이 달라요. 내가 이 뛰어넘어서 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떠냐?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모건대학교 가서 지금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에 오면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 20살이 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멈춰 있잖아요. 누군가는 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쟁 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 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나한테는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면 돈 버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 별개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잘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행복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역시도 지금도 스트레스는 받아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제가 성취를 했을 때 얻는 기쁨이 더 많고, 또 저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페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을 얻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설명했던 직업, 그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는 거 여러분 처음 듣죠?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제가 막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제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만큼 아니면 저처럼 돼서 20살이 넘어가지고서 조금 생활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알려질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분들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제 목표는 뭐냐면은 뭐가 있냐면은 저희 공동대표한테 지금 처음으로 마스터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의 목표가 저처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최소 30명에서 50명만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저희가 공기업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죠. 그럼 수주액이 1000만 원 단위예요, 지금은. 제 목표는 수주액이 억 단위의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드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저희 공동대표가 좋은 거는 저처럼 많이 벌어서 혼자 먹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혼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런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도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세상이 제가 어디 가도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잠깐 했고요. 취업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일단은 직장을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기자단 생활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따로 알바 안 해도 돼요. 한 달에 120만 원씩 벌 수 있잖아요. 100만 원에서 벌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알바할 필요 없잖아요. 거긴 대우받으면서 가요. 그 공무원 하시는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오셨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자니까. 어디 가서 저 반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저한테 존댓말이에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일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제가 존중받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저를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존중해 주시니까 전 그런 것 때문에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의 전망은 무궁무진하죠.
저는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 줬잖아요. 돈만 벌면 돼요. 돈 버는 방법은 아니까. 홍보만 잘 되면 돈이 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 돈이 벌리는 거거든요. 다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치를 올리는 것도 제 능력치를 올리는 것도 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무궁무진한데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마케팅에 가도 변화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제가 4차 혁명이에요. 제가 지금 새롭게 크리에이팅 해가잖아요. 제가 걷는 길이 새로운 4차 혁명인 거예요. 전 그거를 위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생각했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항상 그걸 주시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코로나19 마케팅을 하려면요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필요해요. 전술은 이제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전략과 전술. 이 두 가지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아셔야 되는 필수적인 일. 전술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전략은 방향성이에요. 우리 지오팩토리의 방향성은 뭐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지금처럼 누군가가 저와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육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에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저희 회사의 방향성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SNS 마케팅을 해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가 잘 먹고 잘 살게 파워 유저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드리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근데 코로나19가 와서 뭐가 생겼냐?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모으는 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더 유리해졌죠. 우리는 SNS를 각각의 사람들을 상대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언택트 시대에 가장 맞는 직업이잖아요. 단 전략과 전술, 방향성과 어떤 행동으로다가 그거를 접근해 나갈 거냐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전 다 짰어요. 지난주에 언택트 시대에 알맞는 전술을. 네, 그 부분은 뭐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요하니까 많은 게 바뀌었지만은 그런 한 일례로 음식점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방역수칙은 기본적으로 지켜야죠. 그 다음에 가장 비말 감염이 적게 만들 수 있는 칸막이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방역을 하고